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매년 특정한 날 어김없이 돌아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특정한 날, 특정한 이유로 주기적으로 행해오는 생활문화, 이런 걸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차차 맑아진다는 의미의 청명, 이렇게 이름 하나도 멋들어지게 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24개의 절기를 잘 구분해 놓아야 날씨와 계절을 잘 파악할 수 있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24절기, 세시풍속 등 고리타분한 이야기 타령이냐 할 수도 있는데요. 할로윈 같은 서양 기념일들은 아주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떠들썩하게 즐기는데 정작 우리나라 고유 기념일은 자주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요.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잘 모르지만 공부해서 이제부터라도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동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팥죽 먹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어서 호랑이가 장가가기 좋은 날이라고 하기도 했다네요. 동지에는 왜 팥죽을 먹었을까요? 팥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다가 식으면 가족 모두 모여 먹었다고 합니다. 팥은 카카오에도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검붉은색을 띠고 사포닌 등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귀신들도 세월이 많이 지나 팥죽은 시시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팥죽 대신 팥으로 만든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팥소를 가득 채운 미니 붕어빵입니다. 먼저 팥소를 만들어야겠죠. 지난번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 오늘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산 팥 400g을 물에 잘 씻어주세요. 돌이나 이물질이 없는지 잘 보시고 깨끗하게 씻은 팥을 냄비에 넣고 물 1리터를 넣고 센 불로 끓여줍니다. 팔팔 끓이다가 물이 어느 정도 졸아들면 약불로 줄여 팥이 완전히 무르도록 졸여줍니다. 팥이 물러지면 소금 1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마스코바도 설탕 144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보습 효과와 보존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 물엿 56g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제 완성되었으니 잘 식혀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붕어빵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핫케이크 믹스를 쓰겠습니다. 먼저 계란 1개를 깨서 넣고 우유 100ml를 넣어주세요. 저는 우유 대신 아몬드 브리즈를 넣었습니다. 잘 섞어준 뒤 핫케이크 믹스를 200g 넣어줍니다. 가루를 잘 섞은 뒤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녹인 버터 10g을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귀여운 붕어빵 틀에 완성된 반죽을 짜주세요. 팥소도 넣고 위에 반죽을 또 부어야 하니까 3분의 1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팥소를 넣어줍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왕창 넣고 싶은데 너무 조그마한 붕어라서 많이 넣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참, 여기에 호두를 같이 넣으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팥을 적당히 넣어준 뒤 남은 반죽으로 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19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한 180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굽습니다. 저는 18분 정도 구웠습니다. 보세요,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버터를 잘라서 같이 먹어도 정말 맛있고 호두와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팥소에다가 호두를 갈아 넣고 같이 구워봐야겠어요. 저는 이번에 동지에 팥죽 대신 이렇게 붉은 팥소를 넣은 붕어빵을 만들어 먹었는데요. 도깨비가 붕어빵이 너무 귀여워서 왔다가 아내들은 팥을 보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동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 가난한 선비의 집에 한밤중 손님이 찾아와 자고 가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이참에 친구가 되자고 했답니다. 그 후로도 손님은 종종 찾아오곤 했다는데 내년에 벼를 심으라고 하면 벼가 풍년이 들고 감자를 심으라고 하면 감자가 풍년이 드는 등 주식 종목 알려주듯이 선비를 아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다녀가기만 하면 점점 몸이 아파졌다고 해요. 그래서 선비는 스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손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집안 곳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손님에게 물어보니 백마의 피를 가장 싫어한다고 해서 백마의 피를 집안 곳곳에 뿌려 두었는데요. 그 친절하던 손님이 도깨비로 변해서 온갖 욕을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선비는 건강이 좋아졌는데요. 밤이 가장 길어 음기가 가장 강한 동짓날만 되면 그 도깨비가 잊지 않고 선비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매번 백마를 잡아 피를 뿌릴 수는 없어서 스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판물이 붉어 백마의 피와 빛깔이 비슷하니 백마의 피 대신에 팥죽을 쑤어서 그것을 집에 뿌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도깨비가 영영 찾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짓날 팥죽을 먹는 유래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